안녕하세요.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들, 그리고 또 제 앞에 음식, 식재료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뇨는 한자어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은 한자로 당분, 설탕이라는 뜻이고요. 뇨는요. 뇨는 소변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당뇨인데요.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증상들을 바로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뭐 혈당계도 없죠. 뭐 예전에는 뭐 시험지 같은 걸 소변에 담궈서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당뇨를 진찰하기도 했었는데, 그보다 더 훨씬 전에는 당뇨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훨씬 전에 옛날 사람들은요, 환자의 소변에 벌레가 많이 꼬이면 당뇨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소변을 통해서 당분이 나가니까 그 당분을 먹으려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당분이 왜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당분이 혈액 속에 넘쳐나니까 소변을 통해서 당분이 흘러나오는 거겠죠. 그럼 당분은 왜 혈액 속에서 넘쳐나게 될까요? 현대과학은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호르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얘기하는 이 호르몬은 아주 유명한 호르몬,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죠. 이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안 돼서 생긴 당뇨, 이걸 제1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자가 면역 세포들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병 참 고치기 힘들고 어려운 병인데, 특히나 안타까운 건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소아당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형 당뇨를 앓는 어린이 환자는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확립된 게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파악하고는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이런 당뇨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성이 큰 아이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값싸고 유익한 방법은요, 어린이에 대한 정기적인 혈당 검사입니다. 가정용 혈당계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가정에서 이 가정용 혈당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든 가족들의 혈당을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당뇨병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체열 검사에서 아이의 혈당이 정상보다 혹시 높아지고 있다면 아이의 췌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의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췌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현대과학에서 이 상황을 치료할 만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자가 면역을 치료하는 치료제 들어보셨습니까?
내 몸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치료제들은 있죠. 그런 치료제들을 아이에게 사용할 수는 없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제1형 당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어린이에게는요, 양방이건 한방이건 췌장을 다시 살릴 방도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들,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만은 저는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평생 인슐린 맞아야 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이 당뇨 환자분들을 보신다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이고요. 두 번째가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이걸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1형 당뇨병이 아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처럼 2형 당뇨병은 주로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당뇨병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어린이 당뇨병과 달리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거나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닌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을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건 세포의 탈진 상태 또는 세포가 너무 힘들어서 파업 상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포도당이라는 건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일감입니다. 포도당이 나에게 온다는 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일, 이게 세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도 안 나오고 하수구는 막힌 그런 곳에서 일꾼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좋은 공기도 안 쐬주고 햇빛도 안 쐬주고 그러면 그 일꾼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이 우리 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몸의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일꾼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반장을 불러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반장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 겁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인슐린이라는 작업반장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일꾼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결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 즉 당뇨약이 고혈당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식이요법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당뇨약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편하기야 당연히 당뇨약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세상 편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당뇨병이 생긴 이유는요, 세포가 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췌장에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하면요, 췌장은 췌장대로 지치고 세포는 또 세포대로 지치게 됩니다. 만성 피로는요,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기능 저하 또한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효과 좋은 당뇨약에 의존하다가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종국에는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모든 당뇨 환자가 췌장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는 당뇨 환자의 30% 정도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당뇨병은요,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 관리가 잘 된다 해도 높은 용량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는요, 췌장과 세포들이 매우 과로에 빠진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텐데요.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하면서 식후 혈당이 정상은 140 아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식후 혈당이 160이 나오는 당뇨 환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최고 용량의 당뇨 약을 드시면서 식후 혈당이 정상치 140이 나오는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이 두 환자 중에 누가 더 건강한 환자일까요? 이게 좀 난해한 문제죠. 과연 혈당만 봐서 당뇨약은 먹지 않지만 160이면 높은 거니 이분이 건강이 더 나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혈당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60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의 혈당인지 140이 어느 정도의 혈당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목표 혈당이 있습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이 100 아래고 식후가 140 아래인데 당뇨 환자의 목표 혈당은 정상 혈당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의 목표 혈당은 공복이 130 아래, 식후가 180 아래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보면 직전의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죠.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혈당 관리해서 식후 혈당이 160 나오는 당뇨 환자, 최고 용량의 당뇨약을 먹으면서 식후 혈당이 140 나오는 당뇨 환자, 이 둘 중에 건강한 사람은 바로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식후 혈당 16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바로 세포의 활성이 더 좋은 환자이고요. 더 건강한 환자이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적은 환자입니다. 식후 혈당 160은요. 당뇨 환자의 당뇨 혈당 목표로 적합한 수치입니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수치고요. 식후 혈당이 140이 나왔다 해도 최고 용량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세포 활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당뇨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세포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원인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당뇨병의 원인들 아주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원인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